네, 안녕하세요. 리처드 양양석입니다. 오늘이 7월 13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정각입니다. 오늘 방송도 다소 늦어졌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시장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다소 의외죠. 사실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 되는 그런 분위기. 사실 이것만 객관적이고 또 냉정하게 보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상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나스닥은 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양새로 이른바 썸머 랠리를 향해 진격하는, 그것도 상당히 견조하게 말이죠. 그러한 모습, 그중에서도 마가라고 하는 종목들이 시장을 이끄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증시가 그러한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현재 수급상 상당히 불리하게 작동이 됐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각각 지난 한 주 1조 넘게 매도를 했으니 당연히 지수 탄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수 위치도 만만치 않았고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도 통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서 추가적인 지수 조정 또는 지수가 뭐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답보 상태에 머무는 횡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연말까지 뭐 당연히 지수 상승 장세가 나오긴 나오겠지만 시간상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다소 수위를 낮춰서 봤던 건데요. 하지만 그러한 시각과 또 그러한 우려를 단숨에 뜯어고치는 그런 변화가 현재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이죠. 코스피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1.7%, 36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급등하는 수치죠. 2187, 2200 근처까지 바로 수직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수의 상승 탄력도 그렇듯이지만 판도 측면에서 현재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월등하게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도 오늘 전통 산업주들이 이른바 굴뚝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그전 지수가 특히 외국인들이 이끄는 지수 상승 장세가 나타났을 때 보이는 저장적인 모습이란 것이죠. 이런 모습은 지난 3월달부터 6월달 당시 강력히 상승했던 그런 장세, 지수 상승을 했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지수 상승보다도 화려한 종목 장세가 펼쳐진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 점이 오늘 이 시각 전제 장세를 보는 데 있어서의 관점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에 따른 각계 종목의 비중도 달라져야 된다는 건데, 전반적인 윤곽을 잡아놓고 본다면 일단 지수 상승 장세 유리한 쪽은 대형주, 코스닥, 코스피 양쪽을 놓고 본다 했을 때 코스피가 조금 유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대형주, 중소형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대형주가 조금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지각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다. 이런 점. 물론 우리 종목들은 지수 상승과 또 대형주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IT 종목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엄격한 그런 구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중심이 되는 그 개념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흐름에 부합되는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 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시장의 맥을 읽고 그와 관련된 포트폴리오 구성은 뭐며 어떤 종목이 유리하고, 특히 삼성전자가 좀 이상해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전과 다른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가 뭐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시기라고 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보폭이 커질 소지가 높은 것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럼 그것이 기대된다. 이런 뭔가 특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순서를 밟아서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문제가 이게 증폭되고 있죠. 상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가 거의 7만 명, 한때 7만 명이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단 면역이 사실상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 코로나 문제가 종식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상당히 심각하죠. 근데 미국이 7만이라는 얘기는 인구 대비로 봤을 때 한국으로 본다면 한국이 미국식으로 막 코로나가 창궐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한국에 하루에 10,000명의 확진자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인구 대비로 봤을 때. 대단히 심각하죠. 우리 현재 100명도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막 거기에 100배인 10,000명이라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의료 붕괴, 방역 완전 붕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현재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우리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치료제와 관련돼서 신풍제와 구강약품 같은 종목들, 또 백신과 관련돼서 녹십자, 제넥신, 진단과 관련돼서 시젠과 같은 또 수젠텍과 같은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배경으로 작동될 정도로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주가는 안 빠진단 말이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 언택트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 부상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런 일부 식품주, CJ 제일제당 같은 종목들이 부상하는 배경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까지는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증시는 별반 크게 타격받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한 미국 증시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실질적인 어떤 위험성, 실질적인 현재 경제 상태와는 현재 반대로 증시는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것이 코로나 이 문제가 이제 내성이 구축된 것을 지나서 만성화되어 있는 상태다. 근데 더 이상 이것이 심리적인 악재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이고, 또 그럴 만한 것이 지금 현재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초유의 정책, 초유의 유동성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개념에서 또 언택트 시대까지 언택트라고 하는 개념까지 접목에 대해서 자,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같은 그런 종목들이 부각되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BBIG7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죠. 현재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그 중에서도 선두 7개 종목들이 부각하며 시장을 이끄는 모습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이 상당 기간, 이러한 골격과 이러한 성격을 유지할 소지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서 또 ETF 거래가 폭증했다는 소식도 전해주고 있죠. 물론 국내입니다. 하루 ETF 거래량이 4조 원대가 넘어섰다고 그래요. 작년 연말 대비 3배나 폭증을 했고, 또 ETF 설정액도 거의 2배 이상 들어서 40조 원 됐다고 하죠. 돈이 많아서 그러는 거죠. 국내 부동산 가격도 억제가 되지 않는 것도 그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죠. WTI 가격이 다시 2.3달러 올라가면서 40달러 정도 선까지 다시 또 회복되는 그런 모습.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좌측 하단에 WTI 가격의 일봉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이죠.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우하단에 있는 한쪽 이 차트가 원달러 환율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다소 외환시장이 좀 불안하게 움직였던 건데요.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다시 1200원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수 상승과 함께 비교적 긍정적인 모습이죠. 만약 이 상태에서 보다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삼성전자에 집중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방향만 설정될 것이 아니라
좀 기울기가 이제 가파르게 좀 내려오는 원달러 환율이 한 1200원대에서 1100원을 향해서 좀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것이 필요하다했던 건데요.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일단 1단계까지는 일단 방향성까지는 현재 일단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가파르게 내려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다소 아쉬운 그런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와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베이시스네요. 베이시스가 지난 주말에 마이너스 0.3까지 갔다가 지금 장 후반에 플러스로 반전되는 콘탱그로 백오데이션 약세장에서 강세장 콘탱그로 바뀌는 모습이 장 후반에 나오네요. 그건 일단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본격적인 삼성전자의 현재 강세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돼야 되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그것도 차익 비차익 양쪽 다 유입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베이시스가 최소한 0.5 이상 적당하게는 1.0 이상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그래도 조금 지난주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기관이 순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도 순매수했고요. 지난 한 주 기관과 외국인들을 상당히 큰 규모로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시장에 유리한 어떤 모멘텀이 주어진 것도 아닌데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형태로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인데 코스피만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양 주체가 모두 순매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시장의 색깔을 짓는 가장 결정적인 그러한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구도로 계속 간다라고 전제한다면 오늘 보여줬던 그 모습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죠. 전통 산업주를 중심으로 거긴 삼성전자가 핵심이 되겠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 상승 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도, 수급 구도입니다. 쌍끌이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그런 구도가 현재 일단은 제1차적으로 형성됐다. 이런 관점이고요. 일반 개인들은 현물 쪽에서 매도하고 코스닥은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거는 전형적인 지수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현재 보시고 계신 화면의 우상단에 막대 그래프가 있죠. 이 막대 그래프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도 삼성전자를 순매수합니다. 지난주 한 주도 시장 전체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도했지만 삼성전자는 목요일날, 금요일날 순매수하는 모습, 그것도 800억 원씩 순매수했고 오늘도 금묻지 않게 매수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오늘 전체 순매수의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한테 할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알게 모르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 정도면 매집하는 거죠. 한 달 가까이 됐어요. 한 달 내내 시장 전체에서 순매도했지만 그러나 현재 종목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 순매수하도록 하는 건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매수를 할까 하는 것에 대해 좀 이따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게 오늘 시장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막을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오늘 보면 전통 산업주, 골격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보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상승폭이 큰 편은 아닙니다. 그가 1,000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데요.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죠. 우선 현재 조선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한국조선해양, 옛날 현대중공업이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한유화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유화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LG화학도 뜨죠. 주목할 것은 LG화학의 주가 탄력성과 그리고 삼성 SI의 주가 탄력성이 조금 달라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도 실적은 상당히 안 좋을 겁니다. 포스코도 뜨고 말이에요. 기타 등등. 심지어는 현재 뭡니까? 미래에셋테우,
금융주도 뜨고요. 또 뭡니까? 삼성 화재 같은 이런 종목들도 뜨죠. 차트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아직 못 찾았네요. 자,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뜨고 있다 하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춰 놓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런 배경을 보면 역시 미국 증시가 견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또 중국 경기가 상당히 좋다. 최근에 중국 증시, 상하이 증시가 상당히 좋죠. 또 그것이 배경이 되는 것이 중국 경제가 타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타격이 작고 그것을 빠른 속도로 극복하고 있다는 것과 또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깔려 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부합하며 상하이 증시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측면.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단 말이죠. 주도권이 변경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시장의 주도권은 오로지 동학개미라고 일컬어지는 일반 개인들한테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변하면서 오늘 조금 더 뚜렷하게 외국인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기관이 대규모로 매도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기관들이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려 1조 7천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였죠. 옵션 만기가 끝난 다음에 수급의 태도가 변한 것이다. 즉 옵션 만기와 관련된 변동성이 일단락됐다라고 하는 단기적인 모멘텀도 있다는 것이죠. 또 지지난주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런 것이 엉켜지면서 다소 지수로 봤을 때 좀 혼란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건데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클리어되고 정리가 되고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할 수 있는 그 쌍끌이 형태로 순매수할 수 있는 어떠한 분위기나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단기적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고요. 또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같은 자동차를 하더라도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나 이게 현대차고요. 이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보다 현대모비스가 6% 이상 상승을 하면서 그 세 개 종목 중에 전반적인 흐름을 어, 리드하는 선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전기차 내지 특히 전기차보다는 현대차는 수소차입니다. 수소차나 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현재 보다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종목을 그 셋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조금 더 탄력적인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재밌거나 의미가 있는 것은 똑같은 케미칼. 예를 들어서 현재 뭡니까? 롯데케미칼이 있고요. 그리고 대한유화가 있고요. 그리고 LG화학이 가장 대표적인 종합화학 회사입니다. 근데 LG화학은 2차 전지와 연계되어 주가가 평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와 연계되지 않은 순수 종합화학 회사는 가장 큰 회사는 롯데케미칼입니다. 그리고 순수 종합화학 회사로서 좀 작지만 대한유화가 있다는 건데, 이 두 종목이 특히 대한유화가 8%나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 한 가지는 유가가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유가와 관련돼서 정제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싸게 매수한 원료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진이 좋아졌습니다. 싸게 매수한 원료 때문에 재고 평가 이익도 생겼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득이 좀 생겼고 한 가지는 앞서 얘기했던 중국 모멘텀이 있다는 것이죠. 시장 특히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깔려서 종합화학회사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실질적으로 2분기 바닥을 찍고 3분기 때문에 좋아진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다는 것이고 대형주가 될 때 이런 종목들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LG화학과 삼성 SDI를 비교해 보세요. 삼성 SDI는 화학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LG화학도 2차 전지가 커지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40%를 밑돕니다.
그리고 주로 전체 매출도 그렇지만 영업이익 기여도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종합화학 쪽의 기여도가 훨씬 더 90% 이상이나 된다는 거죠. 따라서 종합화학 분야가 좋아진다면 당연히 그 단기간 내에서는 현재 삼성 SDI보다는 LG화학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2차 전지만 따지면 2차 전지가 좋을 때는 삼성 SDI가 유리한 것이고 종합화학이 좋을 때는 삼성 SDI보다는 LG화학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것이 바로 이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따라서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새롭게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 SDI를 매수할 게 아니라 삼성 LG화학을 매수해야 된다는 결론이 아주 쉽게 도출된다는 거죠. 물론 현재 삼성 S를 갖고 계신 분들은 LG화학으로 바꿀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새롭게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한다면 LG화학을 매수하라. 둘 중에 하나 비교한다면 이런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관점의 연장선상에 SKC도 있는 거예요. SKC도 원래 프로필렌 클리콜, 프로필렌 옥사이드 같은 현재 특정 분야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화학회사, 석유화학회사였었거든요. 따라서 뭐 지금도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회학 따라서 현재 2차 전지만 따지면 다른 종목들은 얘기했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화학 분야까지 같이 좋아질 것이라면 SKC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따라서 현재 SKC는 절대 보유가 되는 거고 지금도 매수가 되는 거면 여전히 PER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PBR도 마찬가지로 낮습니다. 그리고 더 적인 성장 모멘텀까지 강력한 성장 동력을 장착, 그것도 두 배나 장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당연히 매수 보유해야 되는 것을 현재 아주 신뢰성 높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런 정도. 중국 관련주도 약간 뜨니 중국과 연관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콜마 B&H, 코스맥스, 리더스 코스메틱, 그리고 파라다이스까지 좋아요. 중국 6코들이 이제 돌아온다는 얘기가 되나요? 어쨌든 우리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또는 받고 있다. 네,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한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와 관련돼서 치료제만 따진다면 신풍제약이 난리가 났습니다. 신풍제약 뭐가 있나요? 부강약품 또 일동제약 이런 종목들이 크게 부상하고 있는 특히 신풍제약이 말이죠. 네, 그런 모습인데요. 실제로 신약과 관련된 시장이 개발될지 여부는 불투명하고 그와 관련돼서 인기 기세가 형성된 다소 특이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관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백신과 관련돼서 전에 말씀드렸었죠. 제넥신이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현재 녹십자를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쫓아갈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 들이 부각되는 것은 바로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시젠과 같은, 또 수젠텍과 같은 진단업체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추격해서 매수할 건지 여부는 대단히 이제 어려운 상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규로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된다. 매도할지 여부도 따져가면서 경우에 따라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탄력적인 자세까지 필요한 상태이며 그런 종목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특별히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현재 뭡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 하나솔루션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상태에서 또 올라가면 니콜라 때문에 많이 뜨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들 종목이 뜨는 것은 미국의 수소차 업체 니콜라 때문에 뜨는 것이 아니고 자, 내일입니다. 이제 7월 14일 날 정부의 한국의 뉴딜, 한국판 뉴딜 정책 구체적인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때 수소차가 혜택받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들 관련주들이 많이 뜹니다. 잠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잠깐 구경이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수소차와 관련된 제종공업은 상한가까지 올라갑니다. 일진다이어가 많이 올라갔죠. 수소 탱크와 관련돼서 올라가는 종목들이고요. 하나솔루션 미국의 니콜라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요. 자, 이 중 또 두산 피올셀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역시 인기 시세입니다.
실적보다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간 상태이며 지금 쫓아갈지 여부는 좀 불투명합니다. 내일 팔 내일 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대응이 가능하거나 또 필요한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 어쨌든 관찰 대상은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수소 관련주들을 잠깐 봤고요. 자,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주들도 나름대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현재 SNS텍 제가 말씀드렸던 이른바 EUV 제1탄입니다. EUV 제1탄이 뜨고 있고요. 그 2탄이 FST 나쁘지 않고요. 또 3탄이 동진세미캠 견조하죠. 절대 팔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더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시리즈의 그 핵심입니다. 동진세미캠. 자, 또 올라가고 한솔캠이 4탄인데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제 5탄을 준비한다고 했던 건데 사실은 테스일 것 같아요. 테스. 근데 다소 좀 무거운 측면이 좀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현재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죠. 불화소소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뜬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동진세미캠도 같은 맥락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도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 동반 상승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오히려 또 그것 때문에 현재 과일권이 아니기도 하죠.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리거나 또는 동참하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는데 다만 현재 너무 많은 비중을 뭐 SFP 반도체나 네페스나 하나마이크론이나 또는 테슬라나 또는 DB 하이텍 또는 뭐 AD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해서 한꺼번에 모아봤더니 그 비중이 꽤 되도록 하는 식으로 현재 탄력적이지 않은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좀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들 종목 중에 한 종목만 일부 전체 포성으로 따진다면 비중으로 따진다면 20% 이하 적당하게는 15%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된다. 이런 정도의 가이드를 추상적이나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는 약해요. 바이오주에 많은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직 우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최근에 1 플러스 1의 개념으로 SK바이오팜을 20만원 이하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잡아도 된다. 잡을 필요가 있다. 잡아도 된다가 아니고요. 그런 관점을 설명드리고 있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나빠서 현재 조정을 받는 게 전혀 아니죠. 수급상 SK바이오팜의 상장과 관련돼서 특히 인덱스 펀드 운영 전략상 그렇게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전에도 비슷한 본조로 말씀드린 바 있어서 역시 오늘도 약간 중복되지만 현재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최근 6월 15일 이후에 수급을 보면 시장 전체입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4,5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6월 15일 이후에. 그리고 코스닥은 866억 순매수했는데 큰 규모로 순매수한 것은 아니죠. 문제는 기관인데요. 기관이 1조 7,800억 순매도했는데 그것도 지난 한 주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4,800억 원이나 순매도했습니다. 오직 지난 한 달 동안 이 시장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매수한 주체는 일반 개인입니다. 지난 6월달까지 그랬듯이 최근 한 달 동안에도 일반 개인들이 약 3조 넘게 순매수했고 코스닥도 같이 매수를 하며 전반적으로 여전히 현재 기관 전체 외국인 기관보다는 일반 개인들이 주도하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최근 들어서는 그 강도가 약간 떨어진 것도 또한 사실이고 그것이 사실 매우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지난 한 달 동안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을 보면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전체에서는 순매도했죠 삼성전자만큼은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5,300억 원이나 돼요. 기관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 오히려 순매도가 했습니다. 기관들 삼성전자를 순매도하고 개인들도 순매도를 하며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은 왼쪽 하단에 보이는 차트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른 종목들은 나쁘지 않았는데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답보 상태에 머무르게 된
그런 원인으로 작용이 됐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지난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순매수한 적은 없었죠. 계속 무서울 정도로 삼성전자를 집중해서 매도했습니다. 6월 중순까지 그들은 7조 넘게 순매도했고 한때는 7조 4천 거의 8조 가깝게 순매도했다가 약간 줄어서 7조 정도 순매도했던 건데요. 어찌됐든 대규모로 매도를 했고요. 또 기관들도 1조 8천억 정도 같이 외국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적지 않은 규모로 매도했습니다. 오직 일반 개인들만이 지난 중순까지 6월 중순까지 8조 5천억이나 순매수했던 그런 구조였던 건데 그 와중에 즉 현재 그렇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6월 중순까지 계속 매도했던 그들이 6월 중순부터 순매수하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 많이 매수한 건 아니죠. 그동안 약 한 달 동안 그들이 매수했던 규모는 5,3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매도한 규모의 7%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 정도만 걷어들이는 것이라는 건데, 걷어들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매집한다는 거죠. 사실, 여건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한테 주어진 내부 여건이나 실적과 관련된 내부 조건이 썩 좋았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리했다는 것이죠. 일단, 코로나 리스크가 이게 봉합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위험이 커지는 것이고, 시장 위험이 커지면 이머징 마켓이 불리합니다. 이머징 마켓이 불리하면 이머징 마켓,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태도는 현재 보수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지수 위치도 실적과 현재 경제 상황은 안 좋은데 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또 해당 종목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죠. 고점 부담도 기술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삼성전자 더불어서 지수 탄력성이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떨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것도 삼성전자인데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죠. 베이시스 조건이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 또 금년 7월 2일 날 요거 지지난주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할 때 실적 그 자체 2분기 실적은 어닝스 퍼이즈로 상당히 좋게는 나왔지만 문제는 하반기 들어 디램 가격이 내려가서 실적이 조금 떨어질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망과 분석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을 때에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도를 합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은 불리한 상태였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 만약 이 상태에서 코로나 문제가 여하히 크게 현재 악재로 작용되지 않은 채 썸머 레지를 거쳐 연말 장세, 연초 장세 연결된다라고 전제했을 때에는 한국 증시만큼 매력적인 증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일단 통하고요. 두 번째, 그리고 금년에 반도체 가격이 막 내려온다 선치더라도 내년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내년도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도래할 한 2년, 3년 주기로 그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내년이 이제 올라가는 업 사이클, 다운 사이클이 아닌 업 사이클에 해당되는 첫 해년도가 됩니다.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특히 마가라고 하는 그러한 인터넷 기업들, SNS 그런 업체들이 지금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기존에 구축해놨던 데이터 센터가 크기도 크지만 그거 갖고는 어린 반품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에 몇 배에 달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 확충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들 업체들뿐만 아니라 다른 중견 업체들도 막대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한제 투자 원년이 투자를 또 갑자기 늘릴 그런 원년이 아마 내년이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따라 수요가 급증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또 PC에 대한 PC용 디램, 또 모바일용 디램 수요도 꾸준하게 신제품이 또 발주가 되고 또 코로나도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하는 상황을 맞이해서 더욱더 PC용 또는 현재 모바일용 디램 또 SSD도 있단 말이죠. SSD와 관련된 수요도 있다. 그건 뭐 랜드 쪽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도에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아질 소지가 높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떨어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공급 조절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삼성전자에 대해서 7조 원 넘게 순매도 한 바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매도한 것, 과매도로 하죠. 지나칠 과매도 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걷어들여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말 연초 장세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상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환차익도 생긴단 말이죠. 꼭 먹고 알 먹고 될 소리. 그 배당까지 있단 말이죠.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그런 장세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지금쯤 꾸역꾸역 나오는 물량을 싸게 매수할 수 있을 때 그때 잡아둘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은 외국인들이 또는 기관들이 순매수할 때 일반 개인들의 대기 매물이 높기 때문에 당장은 탄력이 오늘처럼 저하되지만 떨어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물량이 소화되고 되고 해서 결국엔 가볍게 올라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매수 주체가 변화. 그것도 한 가지 변화는 현재 시장의 판도 앞서 얘기했죠. 시장의 판도 여태까지 시장은 일반 개인들이 주도하는 종목 장세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주도권이 한테 기관 또는 특히 외국인한테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지수 상승 장세. 그것도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지수 상승 장세가 나타날 소지가 높다는 그런 건데 생각보다는 그러한 그 필요한 준비 기간을 제가 말씀드려요. 준비 기간이 조금 길게 현재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삼성전자의 확정세 쪽에 발표되는 7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봤던 건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빠르게 빠르게 것이 시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걸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 상당히 희망적, 고무적이죠. 관련돼서 앞서 얘기했던 반도체 관련주에 우리가 상당한 비중과 상당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해당되는 종목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그들 종목을 그대로 가져가는 그것이 뭐 많이 올라간 동진 세미캠이든 또는 이제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는 테스든 이런 종목도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쪽으로, 현재 IT 쪽으로 또 가급적이면 삼성전자 쪽으로, 삼성은 비중이 낮으신 분은 비중의 그 할당을 좀 높여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종목까지 결정하고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 방송 내용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고 좀 도움을 받으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가급적이면 광고까지 시청을 다 해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